최진아 PD입니다. IPTV의 광고를 시작했더라고요. 아마 5월 21일부터 IPTV 서비스가 되는데 이제 거의 영화가 종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개봉한 지 벌써 한 달이고. 근데 이 늦은 시간에 대체 뭔 얘기를 들으시겠다고 오셔서 열렬 관객분들 계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일단 감사합니다. 저희가 되게 알고 싶은데 혹시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많으신데 반 이상이신 겁니다. 이제 4월 11일 날 개봉해서 그동안에는 관객몰이를 좀 하느라고 별로 티켓 파워가 없으시잖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뭐 김어준 총수나 김 감독님이나 아니면 얼굴로 맞서는 정우성 배우님이나 이렇게 해서 주로 무대 인사하고 집의를 해도 아주 짧게 미니 집의 정도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교수님을 시작으로 가족분들, 그 다음에 또 문예식 선장님 뭐 이렇게 쭉 뒤에 이제 집의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오늘이 첫 시간이고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는데 영화에 출연하신 이후로 그 값으로 개인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학교 차원에서 네가 나서서 홍보를 좀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불려 다니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시간을 특별히 내주셔서 오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우선은 질문들이 가득하실 수도 있고 한데 짧게 제가 시작하는 의미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푸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게요. 이제 두 분 제가 처음 이제 오늘 한 말씀 하시게요. 그러셔요. 네. 감독님부터 하시죠. 아니 저는 사실 여기 오면 그러니까 되게 적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 10명? 뭐 왜냐하면 이제 IPTV로 이제 간다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10분은 한 최소 2-3번 보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되게 단란하게 어떤 얘기들을 막 물리학적 얘기라든가 혹은 뭐 AIS 얘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야지 하고 왔는데 조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질문도 같이 하시고 보셨던 느낌도 얘기해 주시고 그런 걸 하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사실 정우성 씨하고 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지부위를 하다가 난 교수님을 옆에 마시니까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고 있어요. 선생님 모시고 나온 학생 기분도 나고 그래갖고 되게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생소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워낙 물리학적인 질문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오늘 좀 그보다도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 세월호 데이터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황당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진짜인 양 통용되면서 단순 교통사고에 핵심 증거로 쓰였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못한 거잖아요. 이런 뻔한 걸 갖고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누면 훨씬 뜻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손님을 초대해놓고 자꾸 그렇게 제가 옆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반응이 너무 그때랑 다르다 그러시면 제가 여기를 온 이유가 뭐가 되는 거죠? 네, 사실 맞는 말이죠. 아무래도 정 배우님께서 오시는 것보다는 좀 약간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관람을 해주신 분들한테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늘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재밌게 보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뭐 감동적이라든가 뭔가 배운 게 있었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재밌게들 잘 보셨는지요. 네. 근데 이건 출연자가 할 멘트는 아니지 않아요? 감독이 해야지. 감독하고 교수님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저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교수님이 처음에 제가 여러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소위 말하는 퇴짜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면 혹시 그런 기사 본 적 있으신데 해양 관련 교수들이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들이 국정원 그 기사였죠. 국정원의 그 정확히 또 말실수하면 안 될 거 뭐였죠. 국정원의 압력. 하여튼 국정원과 관련해서 갑자기 일제이입을 닫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사를 제가 초반에 영화에서도 보지만 그 세월호 처음 리서치를 하고서 그런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럼 해양학과 교수들 이런 분들이 다 입을 다물었다는 건가? 뭐 갖고 자문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필드에 나가서 막 이제 그런 전문가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양 관련 분들이 입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배 움직임 같은 게 제가 전자공학 출신이긴 한데 디지털 데이터는 잘 알고 영상이니까 영상은 잘 알아도 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도 초반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배 움직임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혼란을 느끼고 도움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갑자기 이 교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만나자고 해서 그 파파이스 같은 걸 가끔씩 보시나 봐요. 보셨다가 거기서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서 좀 보고서 어떤 느낀 게 있으셔갖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이거에 대해서는 도움을 내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셔갖고 저한테 그 회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돼서 사실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 중에 굉장히 되게 어떤 변곡점 중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도움을 준 분 중에 하나예요. 뭐였냐면 저기 최 이사님이라고 그 AIS 엔지니어 그런 선박장비 엔지니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항적 분석에 있어서 해양대 교수만 보통 생각하고 있잖아요. 배 움직임을 항해학 교수들이라든가 항해 전문가들이 얘기 안 해좀 모르겠지. 그런데 교수님을 만나고서 딱 얘기하다 보니까 물리학이 다 설명할 수 있구나. 해양 관련 전문가가 없어도 물리학이 우리 이 만물의 이치를 다 설명할 수 있구나를 느끼니까 이걸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김 감독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찾아오셨는지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네. 일단 몇 가지 말씀 중에 좀 제가 수정을 드려야 될 게 원래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서로 다른 라시오. 저희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과학 기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좀 약간 좀 더 사회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과학계 자체의 변혁에 좀 참여해보자라는 뜻으로 만든 집단이 있어요. 파토. ESC라고. 네. 파토님은 거기에 그냥 참여하시는 분이고요. 네. 의장님 따로 계시고요. 네. 하여튼 제가 그 모임에 이제 참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회비만 내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때 하필이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갔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과학적 자문, 물리학적 자문을 해주실 만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좀 파파이스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뭔가 이게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2년 넘었죠, 그게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지적하신 거 기억나요. 하여튼 그걸 네. 지적하시고 그걸 제가 아 그러네요. 뭐 이런. 네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 자체가 진행이 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이게 어떤 기초적인 물리학적이나 뭐 과학적인 사실에서 오류가 발견돼서 전체적인 내용이 매도당하면은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됐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또 그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게 그 물리학적인 어떤 베이스로 충분히 어떤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실들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협업이라고는 그렇고요. 저는 뭐 감독님 주로 작업하시면은 저는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그런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 이건 그러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되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약간씩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와서 AIS 같은 경우도 이건 조작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전문가 교수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이 있었는데 다 공통적으로 인터뷰는 어렵다고 하세요. 저희 영화에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지만 그러나 그분들 입장을 다 이해 가요. 그래도 인터뷰는 힘들지만 나와서 그런 자문을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교수님 중에 거의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나서서 해주셔서 저희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나서서 해주신 이유가 감독님 사회자 안쳤대. 네. 그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앞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지금 감독님 질문하신 얘기 들을게요. 박 교수님 만나 뵙게 된 계기가 된 그 모임이 그러니까 과학자들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 감독님이 가셔서 거기는 뭐 물리학자도 있고 기계공학자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공계 과학계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 그때까지 김 감독이 조사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과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 교수님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그룹에서 그 세미나를 주최를 했던 거고요. 근데 거기 이제 못 오셔서 근데 김 감독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셨다 이런 이제 이게 경위고요. 다시 제가 사회자로서 다시 질문 드리면 어쨌든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출연한다는 건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게 어떤 조건에서 작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를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독립 다큐로서는 유례 없이 많은 스크린에 걸렸고 그리고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과 뭐 그래봐야 상업영화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인 스코어이긴 하나 독립 다큐로서는 엄청난 스코어를 기록을 한 거고 50만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뭐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의 긴 시간이었고 그게 여러분들은 잘 실감이 안 나는 어떤 종류의 일들도 겪으면서 작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를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혹은 뭐 접해보시지 못하면 아예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저희는 그 시절을 경과해 와서 사실 인터뷰 출연 요청을 처음 드렸을 때 한 20초 정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해요? 20초 정도로 기억이 돼요. 나름대로 쫄보군요, 제가. 네. 부담스럽지 않으셨냐고. 뭐 당연히 부담스러웠죠. 근데 뭐 약간 너무 포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살짝 포장을 벗기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합류했을 때가 언제쯤이었냐면 이제 촛불 집회가 좀 굉장히 가열되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배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목했던 시절이었으면 힘들었어요. 네. 근데 도와주신 건 어목했던 시절부터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때가 지나고 그때쯤 되니까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죠. 네. 네, 일단 이제 이렇게 표정을 벗기고요. 그런데 여전히 좀 판단하기 되게 힘들었던 건 맞습니다. 이게 한 20초 고민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생각이 고민이 많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민감한 이슈고요.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실 뭐 요즘 말로 이제 정부가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바뀐 게 아니라 정권만 바뀐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유관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좀 나쁘게 하고 싶으면 나쁘게 할 힘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더 되게 쫄보라서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 연구비 달라고 쫄르고 그래야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비 잘리면 난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문제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뭐 제 주변 사람들, 저희 같이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들이나 저희 같은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 뭐 예를 들어 뭐 음모론자라든가 뭐 좀 정치하러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매도당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간단한 기초적인 물리학이고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공계 대학에서 일반 물리학을 굉장히 열심히 수강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문제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설명의 그 신뢰성을 최대한 이제 극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전문가가 나서서 설명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든 뭐 다른 전문가들이 나선다든가 아니면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뭉개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왕 같이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한 김에 거기까지 좀 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또 다시 한 가지를 덧붙이면, 선생님은 그게 촛불전국 시작될 때라고 기억을 하시지만 사실 그때는 인터뷰를 요청드렸을 때가 그때인 거고, 실제로 선생님 만나서 작업 시작된 그 훨씬 이전이죠. 처음 뵀을 때는. 예. 그 갑자기 이제 전문가여야만 얹어지는 신뢰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래픽이나 이런 걸 설명한 다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전문용어로 매조지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이거를 어떤 분의 입을 빌어서 할까? 나레이션으로 처리를 할까? 아니면은 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작업 조사 과정 내내 전문가들 일반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약간 대인 상황이라,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해야 되는 원리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중학교 물리 선생님을 등장시켜서 차라리 인터뷰를 할까. 왜냐하면 그 정도, 물론 물리 선생님을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적인 물리 상식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그럼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 상식의 기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객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그런 의사를 좀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서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 나누다가 감독님이 그럼 차라리 중학교 물리 선생님이 인터뷰하면 어떻겠냐 이런 그 검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박 교수님한테 인터뷰 제안을 하지 말고 중학교 물리 선생님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잘 될 뻔했네요. 그 전문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요 맥락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끌어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감독님이 그동안에 무대 인사나 이런 걸 다니실 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고 세월호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유의미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더 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데 감독님이 동안에 이제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질문 받기 전에 사실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수님 처음 뵀을 때 그리고 교수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 세월호 사건을 한 4년 가까이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전문가는 쉽게 믿으면 안 된다. 전문가들이 참 사람을 잘 속인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이 전문가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속는다라는 걸 전문가 위험성을 저는 느꼈어요. 그건 제가 특별조사위원회 분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전문가들한테 넘어갔던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많은 그 언론인들, 심지어 진보 언론인들도 전문가 와서 거짓말 하잖아요? 속아요. 그 인터뷰 따서 방송까지 내보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몰라요. 세월호에서는 특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 그래서 제가 약간 전문가를 보면 되게 의심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박 교수님 만나고서 그런 게 딱 구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전문가는 제가 처음 느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결코 막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굳이 쓸 곳에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그거 쓴 다음에 그걸 쉽게 풀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과학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그 기본 원리, 뭐 뉴턴의 3법칙 이런 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전문가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전문 용어로 남발한다. 막 어렵게 얘기하고 그리고 꼭 그 고등학교 때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물리 상식을 위배하는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한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교수님이 되게 좋았던 게 그거예요. 저한테 와서 저를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럴 때 저는 솔직히 알았죠. 이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뉴턴의 몇 법칙 이런 데서 어긋나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첨언이라고는 첨언이고 약간 좀 이 전문가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선박 전문가는 아니죠. 항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물리학 쪽에 나름대로 좀 되게 좀 다른 분들보다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감독님께서 너무 이렇게 분들을 다 매도를 하셔서 나름대로 제가 조금 이제 그 변명을 해드리자면 전문가분들이 좀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긴 합니다. 네네 말을 어렵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말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은 업종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 그래도 저는 좀 잘 체크를 판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간에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도록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실 단순하게 판단을 하면 맞고 틀리고가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좀 말씀드리자면 맞을 확률 80%, 틀릴 확률 20%. 그러면 이제 맞다고 생각을 말을 해야 보통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 틀리는 경우도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말씀을 안 하시는 경향은 있어요. 네, 일단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막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쉬운 사실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약간 쉽게 설명하는 해서 이제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설명해서 굉장히 믿음이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건 좀 알아주시고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려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쉽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그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약간의 팁 이런 거 드리자면요. 그 전문가분들 중에서요 말 되게 어렵게 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거 이제 습관이라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저희끼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공 분야 같은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전문 용어 막 섞어가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나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실 만한 분들한테도 되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거 못 알아듣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분께서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얘기 막 하니까 이거 맞는가 보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으면요. 그 전문가 분이 조금 일을 덜 하셨거나, 네, 좀 의무를 방기하신 겁니다. 그럴 때는 잘 이해를 못 하겠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네. 약간 김어준 총수 어법 같지 않아요? 이해 못하면 설명을 못한 네 잘못이야 뭐 이런 거잖아. 실제로 교수님께서 영화 내에서 말씀하시는 물리적 원리들은 사실 대체로 저희의 경험 세계 혹은 실생활에서 이렇게 경험한 생활 세계나 경험 세계 안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이잖아요. 근데 혹시 나한테 이게 왜 하나만한 너무나 상식적인 인터뷰만 하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이게 몸으로 느끼는 거하고요. 이게 이제 이 몸으로 느끼는 거를 어떤 법칙화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사람은 몸으로 물리 법칙을 경험을 하죠. 그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물리학적인 어떤 법칙 안에서 움직여서 이럴 땐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물리 법칙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런 당연한 걸 왜 나한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영화를 크게 보면 AIS 데이터에 관한 덩어리가 크고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덩어리 이렇잖아요. 크게 보면. 그래서 지금 물리학 교수님이 오시긴 하셨으나 어쨌든 영화 전체 AIS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혹시 관객분들이 이건 좀 설명을 더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내 의견은 이렇다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은 영화에 대한 소감을 비력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첫 질문이 첫 번째로 손 드는 게 어려우세요? 제일 환하게 웃고 계신 분을.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너무 그렇게 학술 대회처럼 그렇게 하시니까 아, 그래요? 뭐 개인적인 궁금함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개인적인 궁금하니까 생각났다. 제가 요 얘기를 하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질문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 교수님 사모님께서, 김어준 총수한테 분기 탱천에 계시대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이건 정우성 배우와 관련된 얘기예요. 네. 그 사연을 드려볼게요. 그럼요. 네. 아니 왜 저거 그건 내가 얘기해. 그래요. 감독님께서 정우성 배우 나레이션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나레이터로서도 굉장히 훌륭해요. 사실 영화적으로 봐도. 근데 처음에는 그 나레이터를 누구로 할까 했을 때 거론되는 그 후보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아나운서라든가 뭐 그런 발음이 되게 잘 되시는 분들도 우리가 생각했고, 그게 아니라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사회를 보셨던 분이나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처음 정우성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의견을 내놓은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수님 사모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영화가 그러니까 많이 보게 하고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게 한다면 그런 정우성 씨 같은 분이 나레이터를 맡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사실 무슨 배급이나 마케팅 팀에 그런 소속되신 분이 아닌데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그거에 같이 좋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정우성 배우가 나레이터로 만나서 굉장히 됐죠. 근데 지금 보면 꼭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김종서가 다 한 것 같아요. 네, 김종서가 결정하고 정성을 갈 때 그래갖고 정우성한테 딱 전화하고 나레이터 맡아줘야 되니까 2초 만에 첫 발언지는 우리 교수님 사모님이었다. 예, 참고로 저는 그게 될 리가 없다. 네, 얘기했습니다. 그죠. 처음에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언감생심. 어떻게 정우성이 저런 발상을 하네, 신선하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솔직히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저요? 아니, 저는 약간 그때 너무 이게 김어준 총수하고 제가 이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남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문제라든가 그래갖고 약간 더 부드럽게 다가가려면 여자 나레이터가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세월호를 전하는 것도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우성 배우가 나레이션을 하고서 첫 녹음 때 이미 진짜 잘 선택했다라는 걸 딱 느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좋아요. 전달력도 좋았고요.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따지면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에요.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로써 역사에서 지워질 뻔한 정우성 배우를 실질적으로 섭외하게 되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지만 어쨌든 정우성이라는 이름을 맨 처음 거명하신 건 사모님이었다라고 하는 걸 역사에 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도 학술적인가요? 보통 아니죠? 다른 GV 가면 손을 막 드셔갖고 먼저 하세요 막 이러는데 내 이 느낌은 뭐냐, 교수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 분위기가 왠지 강의실 분위기가 나. 영화관이 아니라. 근데 안 그래도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네. 마이크. 다른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다 조금 간단한 질문은 제가 이거 영화
그 소개 네이버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때 보통 다큐도 출연자 이름을 쭉 적시하잖아요. 근데 그 출연자의 제가 영화 이제 그 4번 정도 봤는데 출연자의 그 교수님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 등장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 출연자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아 좀 이상하다. 다른 다큐는 출연자 이름이 다 적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 이름을 적시 안 했는가? 그냥 가볍게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시민과학을 사례를 연구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협업 이런 게 상당히 저한테는 이제 의미심장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의 형식이 또 영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드문 케이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수님 박두재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교수님과 제작팀과의 이 과정에 이제 이 과정 전체가 이제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형성 과정인 것 같은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분의 어떤 이제 두 팀과 이제 전문가들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제 연구적으로 이제 그런 관계 설정이 어땠는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자문 관계인지 뭐 협업 관계인지 아니면 공동 발견자라고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 있는데 쭉 돌아보니까 어떤 관계였나 뭐 이런 것도 해상 삼아서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앞부분은 저기 마이크 전달해 주시는 저분께서 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지금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의 영화 소개란에 왜 출연자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셨죠? 그거는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쓴 탓이에요, 순전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네, 그거보다는 네이버 영화 TV에 제 프로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이제 저희 쪽에서 원래 정보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그걸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네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네.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나와 있는 출연진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 상황상 엔딩 크레딧을 전달받은 게 굉장히 늦은 시점이었고 저는 고개 숙이신 분이 굉장히 늦게 주셨어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이에요. 서로 책임을 떠나서. 네. 그 두 번째 질문 네, 제가 반성합니다. 하고 네. 교수님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떤 발견물에 대해서 보면 제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석자,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거에 대해서 물리학적 분석 그리고 제가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라 해도 저는 뭐 디지털 데이터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영상 쪽은 모르겠지만 이 일어난 현상에 대한 해석을 독단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위험한 생각으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 균형을 잡아주고 여러 가지 걸 하고 특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것을 분석해 주시고 계속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그걸 물리학적 모델로 다 거기서 이 법칙이 적용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셔요.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사실은 제가 이 수많은 전문가를 만났지만 저를 한번 되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했던 게 저 뒤에 여러 가지 것도 많이 주셨지만 물리학적 분석으로 사람이 날아갔다는 거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는 과정이 저는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교수님이 사람이 사실은 이게 빨리 기울어도 날아가기가 힘들어요.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빨리 기울어도 사실은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입을 대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했어요. 배가 여기 여학생이 있었잖아요. 복도가 있고 얘가 여기까지 날아갔잖아요. 이걸 때 빨리 기운다고 해서 빨리 기운다고 해서 얘는 미끄러져 내리는데 뭐냐면 기울면서 바닥이 가는 거예요. 기울면서 바닥이 이게 좌회전하면서 이
컨테이너 부셔 쪽 확 앞쪽으로 쏠릴 정도로 얘가 바닥이 좌측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날아간다고 느끼지만 날아간 게 아니라 배가 날 기울면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면서 멀어지니까 여기 칸에 부딪혀 버리는, 이럴 때 날아간 현상이 물리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물리학적 해석을 들었을 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건 100% 제가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움을 줄 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엄청난 선물을 받은 기분? 머리가 맑아지고 뭐 그런 좀 그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래서 전문가보다 교수님 진짜 사실은 제가 좀 오만한 기도 있고 저 나름대로도 탁탁 봤는데, 특히 세월호에서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거짓말하는 전문가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노골적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사기꾼이네? 솔직히 그렇게 돼요. 인간이 하도 많이 만나면.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서도 뭐 고등학교 때 다 나왔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얘기를 딱 하시는 순간, 물리학적 분석을 하시는 순간 선생님이시구나. 제가 무릎을 딱 꿇게 됐어요. 마음속에서. 그런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한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스티커 주시고요. 처음에는 재미없는 사람을 만드시더니 이제는 뭐 교주를 만드시고. 그 질문의 요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현상이라든가 어떤 사건들을 접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뭐 아마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적절하게 주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 말하자면 이제 이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배가 침몰했다는 사건은 매우 단순하지만 이 원인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피해자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뭔가 모자란 부분이 생기고, 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다른 전문가분들의 이제 도움을 얻어서 이런 빈 구멍을 완성하면서 이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여기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해양 전문가가 아닙니다. 선박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이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미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디테일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아주 기본적인 물리적인 지식, 범위 안에서 이것이 설명 가능한가,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협업이 원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자면, 감독님 굉장히 눈이 좋으세요. 굉장히 눈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보이는 걸 되게 잘 찾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들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데이터를,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를 산더미처럼 쌓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저건 저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설명들을 다 조합을 해봤더니 한 가지 그 경우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 발견자 역할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게을렀죠. 게을렀어요. 그래서 막 쌓아갖고 오면은요, 그냥 같이 보면서 이제 네, 분석을 같이 하는 뭐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나는 조금 보충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시민이라고 할게요. 시민인 감독과 전문가가 협업을 하는데 어떤 관계였던 거냐. 근데 애초에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고 갑시다라고 설정하고서 간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협업에서 당초 시작부터 어떤 모델로 관계 설정을 하고 가자.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들 때문에 보충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생존 학생을 만나거나 생존자를 만나서 경험을 들어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다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배 구조도 몰랐으니까 승객들이 있었던 위치와 당시에 취했던 자세와 이것에 따라서 경험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도 구분하지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배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3층 중앙에 있었느냐 혹은 배 뒤에 뭐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르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니까 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까지 이제 학습이 되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렸던 건데,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면 학생을 만났더니 이제 영화에 나와요. 친구 여기에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걸 잡으려고 가다가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어떤 물리적인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인식을 하고서 그것을 파악해버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학생을 만났더니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딱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핸드폰이 굴러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집어주시는 거죠. 15도에서는 휴대폰이 미끄러지지 않아. 그런데 저 아이는 가버리잖아요. 바닥에 가야죠. 이해가시죠? 그런 걸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충하면 이제 거의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예, 아마도 배 안에 여기에 어떤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 감독이 쌓아간 데이터도 있지만 얘기를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를 보시면 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물체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걸 막 찾아요. 네. 네. 그래서 막 찾아요. 그런 식의 협업. 여기에 그 증거가 더 보강 증거가 있을 거야. 그럼 거길 가요. 그럼 거의 99% 다 잘라놨어요. 회수부가 없애놨어요. 신기해요. 그런 식의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예시를 드리는 것으로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시 20분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이 이제 여쭤봐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이 다큐를 만드시고 이제 하시는 데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럼 이 앵커라던가 아니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라던가 그런 이유가 밝혀지게 되면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시다고. 근데 어려우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질문이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여쭤봐달라고 하시고, 또 제 개인적인 거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영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영화 2번째인데 처음 봤던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보고 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AIS 행정이라던가 그런 이제 그 신호라던가 그게 두 가지가 왜 뭐가 다르고 그 분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다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되게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아니었나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 질문 제일 싫어해요. 사실 유족들 보여드렸을 때 그 질문 나왔었어요.
앞으로 더 남은 것도 하실 거냐? 사실 일반인보다 유족이 그렇게 질문하면 미치겠어요. 근데 이걸 하느라고 너무 많은 그럴 때 이제 총수가 하는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이 얘기하면서 좀 저 영화에서 보여준 건 굉장히 일부예요. 100분이라는 시간에 담다 보니까 일부였고 그 후에도 뭐 특히 조작 증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조작 증거, 내수 이런 것들을 특별조사원의 이기가 뜨면 그분들한테 넘겨서 그런 분들은 그걸 조사하라고 국가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그 다음을 나가주시고 그리고 특히 뭐 검찰 같은 데서 이제 더 전문적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민간 차원은 이 누군가를 불러서 그 용의자를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데 그럴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조사는 국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은 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역할이 저희들한테 남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30초씩 지금 20분에 맞춰야 돼서 혹시 이건 꼭 얘기하고 싶다. 이제 뒤에 가면 꼭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이 많아져. 예. 예. 제가 영화를 보다가 이해를 잘 못해서 조금 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데이터 속도 변화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생긴 거에서 노트가 이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 6과 10이랑 30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세월호가 날린 데이터의 개수를 그 4개 코드에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1분의 데이터를 갖다 주변에 자기 데이터, 그러니까 GPS 데이터하고 그 자이로 컴퍼스 나침반 데이터를 묶어서 그 주변에다 다 날려주게 돼 있어요. 날릴 때 그 예약을 하면서 몇 개를 날렸는지가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배들을 자기가 날리고 싶은 대로 날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폐지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한 거예요. 네가 14노트, 그러니까 한 20km 정도 느리게 날릴 때는 조금만 날려. 데이터를 적게 날려. 그러니까 적게 날려도 충분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자주 2초 간격으로 날리면 이럴 그렇죠. 때 분당했어요. 그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 더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분당 날리는 횟수입니다. 아, 이게 간단히 설명할 걸 제가 장황하게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것만 보면 속력이 딱 알 수 있는 거죠. 예. 예. 갑자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될 것 같죠. 막 손들고 막 이러면서. 예. 근데 공간은 나가야 돼서요. 그 감독님은 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사실 말씀을 별로 예, 못 하셔서 나부터 먼저 꼭 예, 드리고 싶은 말씀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오면서 교수님하고 같이 걸어오면서 계속 그 얘기도 나누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이 제시됐을 때 사실이라는 말로 누군가가 제시될 때 쉽게 믿지 마시라. 자기의 머리로 권위를 믿지 마시라. 자기의 머리를 생각하고 자기의 상식으로 판단을 하셔야지만 정확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시간이 계속 줄어들죠? 네. 하여튼 뭐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영화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라는 거고요.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저 직업적인 얘기라서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제가 전에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소개팅을 하러 가서 저 물리학 전공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이랬어요. 딱 있어요. 와 되게 어려운 거 하신다. 네. 혹은 나 학교 다닐 때 물리 제일 싫어했는데. 네. 물론 이제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얘기했습니다. 물리학은 뭐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네, 학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리학이라는 게 의외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 더 뭐라 그래 홍보나 광고 하려고 예, 출연을 한 목적도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가깝게 네, 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물리학의 대중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요. 실제로 그거를 뭐 좀 어떻게든 했으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네, 젊은 물리학자로서 물리학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걸 좀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셔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좋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